1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벌였던 SK그룹 최태원 회장. 286억 원 횡령과 2,8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았던 두산일가. 1,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던 현대차 정몽구 회장.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으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범죄 종류와 액수도 천차만별이지만 이상하게 법원의 판결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른바 3호 법칙.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형 집행은 미룬다는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을 초과하면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대기업 관련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위해 형량을 3년 이하로 억지로 꿰맞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재벌들은 이런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지 않거나 항소심을 통해 감옥에 갔다가도 풀려났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양형 사유를 들어서 감형을 해줍니다. 결국은 다 풀려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한 번 정도는 어련히 겪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분도 사실은 암에 걸려서 나중에 형 집행정지가 됐고요. 3호 법칙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최근에는 양상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실형이 나오기는 하는데 봐주기는 매한가지라는 게 시민단체의 비판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법원이 집행유예를 쉽게 안 해주고 이제 실형을 선고를 합니다. 근데 실형을 선고하면 중형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형을 깎아줘야 되니까 준법감시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 형을 이렇게 감형해주는. 그래서 한 5년, 10년 받아야 될 것들이 이제 한 뭐 2년 6개월 정도를 받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배가 고파 달걀 18개를 훔쳤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 또 배달 오토바이에서 4만 원짜리 보쌈을 훔쳤다가 걸려 구속된 50대 노숙자. 서민들에게 법의 잣대는 엄격하기만 합니다. 특히 가석방의 기회를 잡는 건 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석방을 심사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평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가석방을 그렇게 긴 기간으로 이제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수없이 반복되는 건 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법원, 그리고 정부가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법 자체의 문제보다 집행하는 단계에서 검찰이나 법원이 구형과 선고량이 너무 낮다는 거고요. 법에 형량을 더 조절을 하거나 자경검감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은 법은 만들어 놓고 집행을 제대로 안 하니 우습게 보는 거죠. 유독 재벌에게만 관대한 법 집행. 수십 년째 고쳐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스트레이트는 그들만의 봐주기 카르텔이 깨지는 그날까지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